어느 늙은 트레이더의 이야기 15번째. 좋은 증권사 직원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만,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직원이 좋은 직원일까요? 수수료를 싸게 해주는 직원? 좋은 종목을 찍어주는 직원? 좋은 상품을 권해주는 직원? 탐방을 같이 데리고 가주는 직원? 아니면 음주 가무를 동반한 접대를 해주는 직원? 저는 첫 번째로 이걸 꼽겠어요. 저는 손님이 나이에 따라 적합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가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도덕관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의외로 이 도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뭘 몰라서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또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더 높은 변동성에 시달리면서 도덕관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40대 이후의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의 현실, 예를 들면 높은 BP라든지 또는 KPI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과 타협하느라 도덕관을 잃어버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덕은 상도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새겨져 있는 도덕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상품을 팔면서 이 고지 의무를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품을 이 고객한테 과연 팔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역지사지 고민 끝에 난 도저히 이건 팔 수 없겠다 하면서 내려놓는 그런 양심을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꼽을 거는요. 멍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멍청하다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쓴 이유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기대값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다면 저는 멍청하다고 하고 싶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이 과거에 키코, KIKO라고 해서 솔직히 이거는 개쓰레기 상품이에요. 근데 이런 상품을 팔았던 영업점의 직원들, 진짜 이놈들은 멍청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너가 그 자리에 있어봐. 그 순간만큼은 그 당시 환율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때는 키코가 나쁜 상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더 독서를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멍청하다는 거야. 그런데 멍청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젊은 직원들은 정말 뭘 몰라서,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멍청한 게 있죠. 그래서 젊은 직원들 중에 이른바 끊임없이 공부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이제 뭘 몰라서 부족하더라도 함께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40대를 넘어선 직원들 중에서 일부는 경험이 많지만 이제는 늘어져 버린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도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미안하지만 그런 직원들과는 안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꼽을 것은 창의성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도덕적인 것, 그리고 똑똑한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상당수의 증권사 직원들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죠. 세 번째로 꼽는 이 창의적인 것, 이건 뭐냐면 자신이 고객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이 어떤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받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어요. 위탁 매매 수수료가 됐던 상품 판매 수수료가 됐던 내가 받는 수수료가 과연 이 고객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와요. 자세한 것은 언급할 수가 없지만 늘 생각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는 직원이야말로 꼭 함께 해야 되는 직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성장하는 직원입니다. 투자를 전업으로 하든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병행하던 아니면 본업에 충실한 채 자산 매분 차원에서 접근을 하던 자본시장에 발을 들인 이상 쉽게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발을 들인 것은 자산 증식을 위해 필수적인 스타트를 끄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온 것이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함께 걸을 동반자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보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데요. 통화할 때마다 똑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으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예탁 자산이 10억일 때랑 100억일 때 그리고 500억으로 성장할 때 이 논리가 단지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돈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것이라면 틀림없이 그 직원과 함께하는 고객은 자산시장이 기울을 때 성장통을 함께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통화 때와는 달리 이 직원이 인사이트가 깊어져 있고 고객 풀도 점점 넓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과는 성장하는 것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꿈인데요. 자본시장 중 이 증권시장은 특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하다가 변동성에 휘말려서 도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미래를 잘 설계해서 변동성을 견딘과 동시에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직원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 2, 3, 4, 5를 모두 갖췄다면 와, 정말 인재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자본시장의 족적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이 정도로 좋은 직원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이런 직원을 어떻게 만날 거냐가 이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직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찾기 힘들죠. 또 이른바 체리 피킹을 하는 고객이라면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직원이 좋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기존 고객들에게 사용해야 할 시간을 그런 얌체 고객들한테 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만나보면서 결국 한두 명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어린 직원들보다는 저는 30대 후반 그 정도의 직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리 말년이나 과장 갓다른 정도가 될 텐데요. 증권사 영업점에서는 약간 그 직급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직급 뭐라고 해야 되나? 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는 대리가 아니라 과장, 차장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증권업계 격언에 대리 주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리 정도의 짬밥이 되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이 겁대가리가 없어서 대리. 그래서 주식을 막 처질러서 시황이 맞으면 큰 시세를 만들곤 해요. 그래서 대리 주가라는 그런 폭등하는 주가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겁대가리 없이 질렀기 때문에 탈출에 대한 경험이 적어요. 그러면 결국에 따라붙은 친구들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수익을 내보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겪으면서 단단해져서 30대 후반이 되면 어깨가 슬슬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업계의 내 네트워크도 풍부해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생존해 있다면 함께 해볼 만한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포커싱을 해서 지점이 됐던 본점이 됐던 찾아가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냥 만나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만나거나 어쨌든 첫 접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면서, 그런데 술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저는 식사와 차 한잔 하면서 그 사람이 도덕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투자 철학 같은 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미디어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방송에 출연하고 책 쓰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대중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는 돈을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규모의 자산을 한번 위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해보세요. 시황관을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위에 1, 2, 3, 4, 5에 해당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평생이 동반자를 찾는 거라 생각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 증권사 직원은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셔도 됩니다. 특히 하우스별로 스타일이 달라서 위탁 매매에 강점이 있는 하우스, 그리고 자산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하우스가 있죠. 성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관리에 강점이 있는 직원들은 위 1, 2, 3, 4, 5를 좀 더 깊이 검증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룬 좋은 증권사 직원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을 꼭 다뤄보고 싶었던 이유는 자본시장에서 나름 오래 있으면서 늘 고민했던 주제였기 때문이죠. 저는 좋은 후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 공감이 됐던 비판이 됐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늙은 트레이더 쉐린이었습니다.